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꿈이 뭔지 아시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부모였으니까요. 나를 낳고 키우고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 그분들에게도 20살이 있었고 꿈이 있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저를 키워주신 우리 엄마. 그리고 제가 발견한 엄마의 낡은 일기장 속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도 혹시 모릅니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어지실지도. 서울역 기차 안에서. 다음은 대전역입니다. 안내방송이 들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집니다. 명절. 35살 직장인에게 명절은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업무입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익숙한 풍경들. 저 논두렁길 옆 작은 집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1시간 후 도착해요. 답장은 1초 만에 옵니다. 반찬 다 해놨다, 조심히 와라. 엄마는 평생 한글 자판도 서툰데 이 두 글자는 기가 막히게 잘 칩니다. 왠지 모를 미안함이 밀려옵니다. 시장 골목 경숙이네 반찬 가게.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 된장, 간장, 고추장이 뒤섞인 시장 특유의 그 냄새. 어릴 때는 싫었는데 이상하게도 나이 들수록 그리워지는 냄새입니다. 좁은 골목 끝, 낡은 간판이 보입니다. 경숙이네 반찬 가게.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 30년 전 아빠가 직접 써주신 거라고 하셨죠. 아빠는 제가 7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딸랑딸랑 경쾌한 소리. 우리 딸 왔어? 엄마의 목소리. 카운터 뒤에서 김치를 담고 계시던 엄마가 손을 닦으시며 일어나십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엄마의 허리가 더 굽어 있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보다 더. 엄마, 괜찮으세요? 응? 뭐가? 아이고, 니 왔는데 이것 좀 봐라. 엄마는 제 얼굴을 들여다보시며 웃으십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저는 봤습니다. 엄마 손등에 화상 자국,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 그리고 눈가에 깊어진 주름. 엄마,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세요? 당연하지. 김치는 새벽에 담가야 맛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엄마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즘 단골 손님들이 자꾸 느는 거 있지? 다들 네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대. 이번 달 매출이 작년보다 10만 원 올랐어. 아, 그리고 옆집 순이 엄마가 네 얘기하더라. 서울서 잘 나간다며? 엄마는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자꾸 엄마의 굽은 등만 보입니다. 그날 밤 식탁에서 엄마, 이제 그만 가게 정리하시는 거 어때요? 젓가락을 든 엄마의 손이 멈춥니다. 갑자기 왜?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 월급이면 충분히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침묵. 엄마는 반찬을 한 점 입에 넣으시곤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수진아. 네. 이 가게가 널 대학 보낸 거야. 또 시작입니다. 희생 이야기. 엄마 젊을 때는 말이야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어. 네 학원비, 교복값, 대학 등록금. 엄마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쉬시라는. 쉬긴 뭘 쉬어. 일하는 게 좋은데. 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엄마는 대체 언제 엄마 인생을 사실 거예요? 엄마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뭐? 평생 나 때문에만 사셨잖아요. 이제 엄마를 위해서 사세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뒷모습이 보입니다. 낡은 꽃무늬 앞치마를 매만지시는 엄마의 뒷모습. 그날 밤 저는 엄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 기차 안.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어색한 작별 인사. 엄마 몸 좀 챙기세요. 그래, 넌 일이나 열심히 해.
엄마는 역 플랫폼에서 손을 흔드십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점점 작아지는 엄마의 모습.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왜일까요? 효도하고 싶은 마음인데 자꾸 엄마와 부딪히게 되는 건. 2주 후 회사에서 김수진 대리, 이번 프로젝트 수고 많았어요. 승진 추천 들어갑니다. 팀장님의 칭찬, 동료들의 축하. 좋아해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기쁘지 않습니다. 퇴근길 핸드폰을 봅니다. 엄마에게서 온 문자는 없습니다. 평소 같으면 밥 먹었니? 하루에 3번은 오는데 제가 먼저 전화를 겁니다. 뚜, 뚜, 뚜. 여보세요? 엄마, 나야. 응. 목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바쁘지? 끊어. 엄마, 잠깐만.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고향 친구 민지에게서 온 전화. 그날 밤 11시. 고등학교 친구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나 민지야. 민지야. 갑자기 웬일이야? 너 엄마 요즘 어떠시니?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오늘 시장 지나가다가 내 엄마 봤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 가게 문도 요즘 일찍 닫으시고 표정도 안 좋으시고. 민지의 말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민지야, 나 끊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엄마를 다치게 한 걸까? 엄마 인생 좀 사세요라는 그 말이 엄마한테 상처가 된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제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엄마에게 할 말을 생각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엄마, 사실은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정작 엄마 앞에 서면 저는 늘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35살이 되어서도 저는 여전히 엄마 앞에서는 서투른 딸입니다. 시장 골목 오후 2시.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평소 엄마는 저녁 7시까지 가게를 여는데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집으로 뛰어갑니다. 엄마, 엄마.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 엄마가 앉아 계십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신 채. 엄마. 수진아? 엄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너 어쩐 일이야? 회사는? 엄마, 왜 가게 문 닫으셨어요? 침묵.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작게 웃으십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돕니다. 엄마, 아픈 데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찬 손, 거친 손. 이 손이 평생 절 키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지난번에 너무한 말했죠? 엄마는 고개를 저으십니다.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엄마. 수진아. 엄마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십니다. 너 말이 맞아. 엄마도 가끔은 생각해. 네? 내 인생이 뭐였나 하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엄마에게도 꿈이 있었다는 걸. 집 정리 그리고 우연한 발견. 수진아, 내 방 좀 정리하자. 오래된 거 버릴 거 많을 거야. 엄마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쓰십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에 힘이 없다는 걸. 엄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집안일을 합니다. 제 방 책장, 옷장, 서랍. 중학교 때 일기장, 고등학교 졸업 앨범, 대학 합격증. 엄마는 그 모든 걸 버리지 못하고 고이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거 다 버려도 돼요. 안 돼. 다 추억인데. 엄마는 제 낡은 교복까지 꺼내십니다. 봐라, 이 교복. 네 고1 때 입던 거지. 엄마가 수선해서 고3까지 입혔잖아. 엄마,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대화가 또 어긋납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엄마 방으로 향합니다. 엄마 방, 오래된 서랍장. 엄마, 여기 서랍도 정리할까요? 거기는 엄마가 할게. 엄마가 황급히 말리십니다. 하지만 이미 제 손은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공책들. 가게 부인가 싶어 하나를 꺼냅니다. 펼치는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건 일기장입니다. 엄마의 일기장.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 1985년 3월 15일.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입니다. 수진아, 그거 놔둬.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 하지만 저는 이미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미술학원 등록금을 다 모았다. 32만 원.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다음 달부터 학원을 다닐 수 있다. 선생님이 내 그림을 보고 그러셨다. 경숙 씨는 재능이 있어요. 꼭 대학에 가서 미술 공부하세요. 나는 화가가 되고 싶다. 손이 떨립니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1985년 5월 20일. 오늘 동욱 씨가 프러포즈를 했다. 결혼하자고. 나는 대답을 못했다. 미술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지만 동욱 씨는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페이지. 1985년 6월 10일. 결혼하기로 했다. 미술은 나중에 해도 되겠지. 동욱 씨 부모님이 반찬 가게를 물려주신대. 나도 일하면서 돈 벌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내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화가. 엄마는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일기장을 읽는 시간. 수진아, 그만 봐. 엄마가 일기장을 빼앗으려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놓지 않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옛날 거야. 부질없는 거. 부질없는 게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엄마는 화가가 되고 싶었잖아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십니다.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깁니다. 1987년 9월 1일. 수진이가 태어났다. 너무 예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미술은 조금만 미루자. 수진이가 크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종이 위에 번집니다. 1994년 12월 25일. 동욱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수진이가 7살. 이제 나 혼자 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 반찬 가게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미술은 이제 못할 것 같다. 하지만 괜찮다. 수진이만 잘 키우면 된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습니다. 눈물로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기장 속 스케치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군데군데 끼워진 종이들. 펼쳐봅니다. 연필로 그린 스케치들. 시장 골목 풍경. 반찬가게 진열대. 새벽 시장 아주머니들. 그리고 교복 입은 여자아이의 뒷모습. 그건 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모습. 엄마는 제가 자는 사이 몰래 제 뒷모습을 그리신 겁니다. 스케치 아래 작은 글씨. 우리 딸 꿈 많은 아이. 이 아이만큼은 자기 꿈 이루며 살았으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는 제 옆에 앉으셔서 등을 토닥이십니다. 괜찮아.
다 옛날 일이야.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는 평생을 꿈을 포기하고 사셨잖아요. 나 때문에. 수진아.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넌 내 꿈이었어. 뭐요? 화가가 되는 것도 꿈이었지. 근데 너를 낳고 보니까 내가 더 큰 꿈이더라. 엄마는 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너 대학 갈 때, 너 취업했을 때, 너 서울서 잘 산다는 소식 들을 때, 엄마는 행복했어. 하지만, 근데 말이야, 수진아.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가끔은, 정말 가끔은 그랬어. 내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싶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엄마에게도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수지는 엄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30년치 일기. 그 안에는 온통 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수진이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다. 수진이 대학 합격했다. 수진이 서울서 취직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작게 적힌 문장들. 오늘 시장에서 유화 물감을 봤다. 예쁘더라. 하지만 수진이 학원비가 부족해서 참았다. 친구가 미술 전시회 가자고 했다. 가고 싶었지만 수진이 도시락을 싸줘야 해서 거절했다. 수진이 엄마 생일 선물로 스케치북을 사줬다. 고맙지만 그림 그릴 시간이 없다. 가게 일이 바쁘다. 저는 엄마의 인생이 보였습니다. 아니, 엄마가 포기한 인생이 보였습니다.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에게 다시 꿈을 선물하겠다. 시장 어귀 단골 할머니. 아침 일찍 가게로 나갔습니다. 엄마보다 먼저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 가게 앞에 섭니다. 어머, 수진이 아니니? 돌아보니 박할머니. 엄마의 30년 단골 손님이십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요? 엄마는? 아직 주무세요. 제가 오늘 가게 열었어요. 박할머니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 요즘 네 엄마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네? 아이고, 모르겠니? 요즘 가게 문도 일찍 닫고 표정도 안 좋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십니다. 네 엄마 말이여, 평생 너 하나 키운다고 고생하셨어. 알아요. 근데 말이여.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십니다. 네 엄마 젊었을 때 그림 되게 잘 그렸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도 아세요? 당연하지. 시장 사람들 다 알아. 경숙이가 미술 공부하고 싶어 했던 거. 할머니의 눈에 아련함이 서립니다. 근데 네 아버지 만나고 너 낳고 홀로 되고 다 포기했지. 수진아, 네 엄마한테 잘해드려. 그 사람 평생 자기 인생은 안 살았어. 할머니는 김치 한 통을 사가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거 돈은 다음에 줄게. 오늘은 그냥 가져가도 되지. 할머니 그러시면. 네 엄마가 맨날 그래. 돈 없으면 그냥 가져가라고. 나중에 주면 된다고. 할머니가 웃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이 가게에 오는 거야. 경숙이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거든. 할머니가 가시고 저는 카운터에 놓인 장부를 봅니다. 펼쳐보니 외상 목록이 빼곡합니다. 박할머니 3만 원, 김할아버지 5만 원, 최아주머니 2만 원. 총액을 계산해보니 200만 원이 넘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신 겁니다. 엄마와의 아침 식사. 수진아, 오늘 회사 안 가도 돼? 연차 냈어요. 왜? 엄마랑 있고 싶어서요. 엄마는 어색하게 웃으십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평생 먹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맛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제야 제대로 맛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후회 없으세요? 뭐가? 미술 포기한 거요. 엄마의 숟가락이 멈춥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작게 웃으십니다. 후회. 하지. 가끔. 솔직한 대답입니다. 근데 말이야, 수진아. 엄마가 저를 보십니다. 네가 잘 커준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보람이었어. 진짜야. 하지만 엄마 꿈은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화가가 꿈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 잘 키우는 게 꿈이고. 엄마는 짧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엄마의 목소리에 담긴 아쉬움을. 엄마, 그래도. 그때 가게로 누군가 들어옵니다. 경숙 씨 계세요? 돌아보니 낯선 여자. 40대쯤 되어 보이는 분입니다. 누구세요? 엄마가 물으십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20년 전에 이 동네 살았던 미선이에요. 아, 미선이. 어쩐 일이야? 경숙 언니 이거 받으세요. 미선 씨가 봉투를 내밉니다. 이게 뭔데? 20년 전에 언니가 빌려주신 돈이요. 그때 50만 원. 이자 쳐서 100만 원 드려요. 엄마는 손사래를 치십니다. 아니야, 그냥 준 거야. 이거 받을 수 없어. 언니, 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남편이 사업 망하고 애들 학비도 없고. 미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언니가 그 돈 빌려주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진짜 감사해요. 이거 꼭 받아주세요. 이제야 갚네요. 미선 씨는 봉투를 놓고 가버립니다. 엄마는 멍하니 그 봉투를 바라보십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빛이었는지. 수지는 엄마를 위해 어떤 결심을 할까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팀장님은 놀랐지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김대리, 무슨 일 있어요? 가족 일이 좀 있어서요. 엄마는 제가 계속 집에 있자 불편해 하십니다. 수진아, 회사 괜찮아? 자꾸 쉬면. 괜찮아요, 엄마. 연차 쓰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결심한 게 있습니다. 엄마의 숨겨진 과거를 모두 알아내기. 그리고 엄마에게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드리기. 아버지의 친구 김 사장님. 엄마가 가게에 계실 때 저는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엄마를 오래 알고 계신 분들을 찾아갔죠.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시장 어귀 철물점. 아버지의 친구였던 김 사장님. 아, 수진이 아니가? 이게 얼마만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요? 사장님, 우리 엄마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김 사장님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경숙 씨 말이가? 무슨 일인디? 엄마가 옛날에 그림 공부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럼 알지. 내 아버지가 맨날 그랬어. 경숙이는 재능이 있는디 미안하다고. 아버지가요? 그래. 내 아버지도 알았어. 경숙 씨가 자기 때문에 꿈을 포기했다는 거. 김 사장님이 한숨을 쉽니다. 내 아버지가 사고 나기 전날 나한테 그랬어. 뭐라고요? 반찬 가게는 자기가 혼자 해도 되니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사고가 났지. 김 사장님의 눈이 붉어집니다. 내 엄마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 그림 얘기는 입에도 안 내고 오로지 너 하나 키운다고. 수진아, 네 엄마 잘 모시라. 그 사람 평생 고생만 했어. 철물점을 나오며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구나. 엄마의 꿈을. 엄마의 옛 친구 영숙 이모.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옆 동네 미용실. 엄마의 고등학교 친구 영숙 이모.
어머, 수진이. 어쩐 일이야? 이모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영숙 이모는 저를 안쪽 의자에 앉히고 커피를 건넵니다. 뭐가 궁금한데? 엄마가 옛날에 정말 그림 잘 그렸어요? 영숙 이모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럼 경숙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 그렸지. 전국 대회도 나가고 그랬어. 전국 대회요? 응. 고3 때 전국 고교 미술 대회에서 금상 받았어. 그때 대학 교수님이 장학금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요? 경숙이 아버지가 반대하셨어. 여자가 무슨 그림이냐, 시집이나 잘 가라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경숙이는 몰래 아르바이트해서 학원비 모았던 거야. 근데요? 내 아버지 만나고 결혼하고 그림은 다 접었지. 영숙 이모가 한숨을 쉽니다. 나는 지금도 생각해. 경숙이가 그때 그림 계속했으면 얼마나 훌륭한 화가가 됐을까. 근데 말이야, 수진아. 영숙 이모가 제 손을 잡습니다. 경숙이는 후회 안 해. 진짜야. 너를 키우는 게 더 행복했대. 그래도 물론 가끔은 그립겠지. 그림 그리던 시절이. 근데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영숙 이모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엄마의 과거. 엄마가 포기한 꿈들. 엄마가 참아온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짓누릅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마당에서 뭔가를 태우고 계십니다. 엄마 뭐 하세요? 다가가서 보니 낡은 스케치북과 그림 도구들. 엄마, 왜 이걸 태워요? 저는 황급히 불을 끕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 탔습니다. 제만 남았습니다. 엄마, 왜? 엄마는 멍하니 쟤를 바라보십니다.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무슨 소리세요? 수진아, 엄마는 이미 늙었어. 이제 와서 무슨 그림을 그려? 엄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다 쓸데없는 거야. 부질없는 꿈이었어.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엄마 꿈 이루세요. 제발. 엄마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수지는 엄마를 위해 무슨 선택을 할까요? 3일 후 병원. 새벽 4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저 119 구급대원인데요, 어머니가. 심장이 멎었습니다. 엄마가 왜요? 가게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응급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딸입니다. 환자분이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습니다. 혈압도 많이 높고요. 심각한 건가요?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 저는 커튼 너머 침대에 누운 엄마를 봅니다. 창백한 얼굴, 산소 호흡기를 낀 모습, 평생 건강하다고만 생각했던 엄마가 이렇게 약한 모습일 줄은 몰랐습니다. 병실 엄마가 깨어났을 때, 수진아? 엄마. 엄마가 눈을 뜨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엄마가 가게에서 쓰러지셨어요. 아, 그랬구나. 엄마는 천장을 바라보십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미안하죠. 엄마한테 너무 무리한 말만 하고. 아니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십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한 건. 네? 내 앞에서 약한 모습 보여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강할 수 있어요? 엄마는 항상 강해야 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 하나 키워야 했으니까. 엄마. 근데 말이야, 수진아. 엄마가 저를 보십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엄마도 가끔은, 정말 가끔은 약해지고 싶었어.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약해져도 돼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병실 그날 밤. 엄마는 잠드셨고 저는 보호자 의자에 앉아 엄마를 지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 별이 총총합니다. 문득 엄마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별을 그리고 싶다. 밤하늘 가득한 별을. 엄마는 평생 별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검색합니다. 노년 미술 교육, 중년 미술 학원, 성인 그림 클래스. 화면에 뜨는 수많은 정보들. 저는 하나하나 저장합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아, 너 어젯밤 잠도 안 잤구나. 엄마가 깨어나셨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밥 먹을 수 있으세요? 응. 배고프다. 다행히 엄마는 많이 회복되신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죽을 가져다 주고 저는 엄마를 도와드립니다. 엄마. 응? 엄마,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 서울로 모시고 갈 거예요. 엄마의 숟가락이 멈춥니다. 수진아, 그 얘긴 그만.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예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가게는 정리하세요. 그리고 서울 와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미술 학원 다니세요. 그림 그리세요. 엄마의 눈이 흔들립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엄마는 평생 나만 생각하고 사셨잖아요. 이제 엄마를 위해 사세요. 병실이 조용해집니다.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작게 우십니다. 수진아. 네, 엄마. 엄마가 정말 그림 그려도 될까?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 당연하죠. 그날 엄마와 저는 함께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엄마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2주 후 반찬가게 폐업. 경숙 씨, 진짜 가게 닫는 거예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분들. 엄마는 그분들 앞에서 인사합니다. 네, 이제 딸이 서울로 데려간대요. 아이고,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박 할머니가 울먹이십니다. 경숙 씨, 김치 말고는 못 먹는다니까. 할머니, 제가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작별 인사를 하고 갑니다. 경숙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가게가 텅 비었습니다. 엄마는 카운터에 기대어 섭니다. 30년의 시간이 담긴 공간. 엄마, 후회 안 하세요? 후회? 뭘? 가게 닫는 거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십니다. 아니, 이젠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 엄마는 앞치마를 풉니다. 30년간 매일 두르던 그 꽃무늬 앞치마. 기름때 간장 자국 손때가 묻은. 엄마는 그 앞치마를 조심스럽게 계십니다. 이거 내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사준 거야. 몰랐어요. 그때 내 아버지가 그랬어. 경수가 미안해. 그림은 나중에 그려도 되지.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나는 그래, 나중에라고 대답했어.
근데 그 나중이 30년이 걸렸네.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 정리, 집도 정리했습니다. 서울로 가져갈 것, 버릴 것을 나눕니다. 수진아, 이거 봐. 엄마가 상자 하나를 꺼내십니다. 열어보니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 유치원 때 그린 가족 그림, 초등학교 때 그린 풍경화. 엄마가 다 모아뒀어. 이런 것까지요? 당연하지. 네가 그린 건데. 엄마는 하나하나 펼쳐보십니다. 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거 그려서 엄마 줬잖아. 가족 그림. 아빠, 엄마, 저. 셋이 손잡고 있는 그림. 엄마, 이건 제가 그린 것도 아니고. 아니야. 이게 제일 소중해. 엄마는 그 그림을 가슴에 안으십니다. 서울로 가는 날, 이사짐을 실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엄마는 평생 물건을 많이 사지 않으셨으니까. 경숙 씨. 동네 사람들이 배웅 나왔습니다. 잘 가요. 행복하세요. 가끔 놀러 오세요.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드십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시장 골목. 점점 작아집니다. 엄마는 계속 뒤를 돌아보십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엄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냥 30년을 살았던 곳이라서. 저는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새로 시작해요. 이번엔 엄마를 위한 시작. 엄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으십니다. 서울 새 집.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엄마 혼자 쓰시기엔 충분한 크기. 어머, 여기 괜찮네. 마음에 드세요? 응. 작지만 아늑해. 저는 엄마를 도와 짐을 풉니다. 옷, 이불, 그릇. 그리고 엄마의 낡은 일기장. 엄마, 이거 여기 둘게요. 응. 마지막으로 꺼낸 건 30년 된 꽃무늬 앞치마. 엄마는 그걸 한참 바라보시다가 서랍 깊숙이 넣으십니다. 이제 안 입어도 되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 이제 안 입으셔도 돼요. 엄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3개월 후. 어머니,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미술 학원 앞에서 엄마를 기다립니다. 엄마가 나오십니다. 손에는 스케치북. 수진아. 벌써 왔어? 네. 수업 어땠어요? 좋았어. 엄마의 얼굴이 환합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 오늘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재능이 있다고. 진짜요? 응. 나이 든 사람치고는 손이 아직 살아있대. 엄마는 수줍게 웃으십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엄마가 말씀하십니다. 수진아,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이 나이에 그림을 배울 줄 몰랐어. 근데 너무 좋다. 엄마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 눈빛을 보며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어느 주말 엄마의 첫 작품. 수진아, 이거 봐. 엄마가 캔버스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 위에는 밤하늘과 별. 엄마가 평생 그리고 싶었던 거야.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 그 아래 작은 집. 창문에서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 집이 우리 집이야. 옛날에 살던. 엄마가 그림을 설명하십니다. 저 창문에서 엄마가 매일 밤 별을 봤어. 그림 그리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제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예뻐요, 엄마. 진짜? 네. 정말 예뻐요. 엄마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수진아, 엄마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걸어도 될까? 당연하죠. 제가 액자 사드릴게요. 1년 후 엄마의 첫 전시회. 경숙 선생님 작품전. 작은 갤러리.
엄마의 그림 20점이 걸려 있습니다. 시장 풍경, 반찬 가게, 엄마가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작품. 제목 앞치마. 캠퍼스 위에 그려진 낡은 꽃무늬 앞치마. 그 옆에 작은 글씨. 내 인생의 무게이자 자랑.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수진아.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 돌아보니 엄마가 서 계십니다. 엄마. 고마워. 네.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평생 그림 못 그렸을 거야. 엄마의 눈에 눈물이 글썽입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감사하죠. 저는 엄마를 안습니다.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살아주셔서 그게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는 엄마도 엄마를 위해 사세요. 엄마는 제 품에서 한참을 웁니다. 그날 갤러리에는 엄마의 옛 친구들, 동네 분들, 미술 학원 동료들이 다 모였습니다. 경숙 씨 축하해요. 그림 정말 멋져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 거 대단해요. 엄마는 환하게 웃으십니다. 제가 본 엄마 중 가장 행복한 얼굴. 전시회가 끝난 후. 엄마 피곤하시죠? 아니, 괜찮아. 우리는 갤러리 근처 카페에 앉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엄마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걸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림. 이 나이에 시작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늦지 않았어요. 그럴까? 네. 중요한 건 시작한 나이가 아니라 시작했다는 사실이잖아요. 엄마는 빙긋 웃습니다. 그래. 넌 언제 이렇게 컸니? 엄마가 키워주셔서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집니다. 아름다운 하늘. 엄마가 그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수진아, 저 하늘 그려야겠다. 그러세요, 엄마. 내일 학원 가서 선생님께 여쭤봐야지. 엄마의 눈이 반짝입니다. 2년 후 현재. 지금 엄마는 65세. 여전히 매일 미술 학원에 다니십니다. 작년에는 시니어 미술 공모전에서 상도 받으셨죠. 엄마의 그림은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SNS도 하십니다. 수진아, 이거 봐. 좋아요 100개 넘었어. 엄마는 스마트폰을 다루는 것도 능숙해지셨습니다. 저는 가끔 엄마 방에 갑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그중 하나는 엄마와 제가 손잡고 있는 그림. 엄마가 최근에 그리신 거예요. 제목 딸에게. 그림 아래 작은 글씨.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는 다시 꿈꿀 수 있었어. 저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울컥합니다. 어느 저녁. 엄마, 저 결혼할 것 같아요. 뭐? 엄마가 깜짝 놀라십니다. 누구? 회사 선배요. 엄마 얼른 만나보고 싶으시죠? 당연하지. 엄마는 신이 나셨습니다. 어머, 그럼 엄마 할머니 되는 거야? 그래도 빨리빨리. 우리는 깔깔 웃습니다. 문득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십니다. 수진아. 네, 엄마. 엄마 행복해. 저도요, 엄마. 너 때문에 엄마는 2번 인생을 살았어. 엄마. 한 번은 엄마로서. 한 번은 나 자신으로서.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둘 다. 정말 감사한 인생이었어.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딸. 창밖으로 별이 뜹니다. 엄마가 평생 그리고 싶었던 그 별들. 이제 엄마는 매일 밤 별을 그립니다. 그리고 행복해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5년 후, 엄마는 70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그림을 그리십니다. 이제는 제자들도 가르치십니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의 말씀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딸과 아들. 아이들은 할머니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할머니, 그림 그려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그려줄게. 엄마는 손주들에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동화 속 주인공, 예쁜 꽃, 귀여운 동물.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좋아합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물어봅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 할머니가 평생 꿈꾸던 거였거든. 평생? 응. 아주 오래오래 기다렸던 꿈이야. 딸아이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럼 왜 진작 안 하셨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때는 엄마를 키우느라 바빴거든. 그럼 할머니는 슬펐겠네? 응, 조금은. 근데 지금은? 지금은 정말 행복하셔. 딸아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그림 그릴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꿈은 언제 이뤄도 늦지 않다는 걸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꿈이 뭔지 아시나요? 오늘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 아빠의 꿈은 뭐였어요? 그 답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부모님을 새롭게 보게 될 겁니다. 부모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혹시 압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엄마는 62세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70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십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꿈이 뭐예요? 같이 이뤄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처럼. 감사합니다.